돈줄이 말라간다, 기업들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 있어서 잠깐 요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글 CEO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대요. 아니, 우리 구글 쌓아놓은 돈 많은데 왜 직원 복지 줄이냐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허접했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이러면서 이거 뭐죠? 갑자기 왜 감성적인 얘기를. 요즘에 구글 CEO가 회의 시간의 대부분을 직원들 불만 달래는 데 쓴답니다. 야, 참 경제 좋고 성장 빵빵할 때는 직원들이 온 마음으로 막 앞을 보고 달려나가는데 지금 힘드니까 다 불만에 달래기,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 중에 하나고요. 여기 있습니다. 회사가 기록적인 이익을 내면서 직원 혜택을 왜 줄이면서 인색하게 구냐, 직원이 그랬더니 구글 CEO가 잠시 말을 멈춘 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라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뉴스를 읽고 있길 바란다 라면서 운을 뗐대요. 경제 뉴스 안 보니? 이러면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야, 10년 동안 가장 힘든 상황 중 하나를 지나고 있는데, 구글이 2004년에 내가 처음 입사했는데 그때 얼마나 작고 허접했는데 그때를 기억해야지, 이러면서 약간 그 소위 말하는 조금 꼰대 같은 스타일로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재미가 있는 건 아니야, 재미를 항상 돈과 같이 보면 안 된다라고. 야, 구글의 CEO가, 구글하면 어떻게 보면 일에서 재미를 찾는 대표적인 기업 같은 그런 상징인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CEO가 상황이 안 좋나 봅니다. 정말 위기 경영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거기에 이번 주에 이 메타와 구글 둘 다 광고 대장이니까 제일 지금 우려가 큰 빅테크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30일 리스트라는 게 공개됐대요. 직원들이 이것도 폭로한 거죠, 내부자가. 30일 안에 새 업무 못 찾으면 계약 종료, 사실상 나가라는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가 살벌합니다. 야, 이걸 진짜 제가 찾아보니까 30데이, 30데이 리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이라 그러면은 주가도 빠지니까, 그리고 월가에서 안 좋아하니까 말을 돌려가지고 우리 조직 개편할 건데 너한테 맞는 업무 찾아서 알아서 보고해, 그거 못 찾으면 너 해고할 거야. 우리나라는 뭐 이런 식으로는 못하겠지만 지금 실리콘밸리 사실상 이런 식으로 10% 감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상황이. 그래서 뭐 일명 교묘한 해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구글과 메타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성과자들 너무 많이 채용했는데 성과를 못 내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내보내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보시면 근로자들이, 여러분들 요즘에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참 이 말도 웃겨요. 저는 솔직히 이런 말장난 같은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하고 이러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또 자산 붐도 일고 이러면서 어떤 얘기냐면은, 야, 그냥 어차피 평생 직장도 없고 일 열심히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딱 받는 만큼만 일하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내자, 이런 게 조용한 사직. 참 말장난도 웃기죠. 말 그대로 앉아서 그냥 딴 생각하는, 극단적으로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조용한 사직을 하는 근로자가 50% 육박한대요. 야, 이번 코로나 이후에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려는 사람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대요. 분위기가, 직장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일해봤자 소용없어. 뭐 코인, 주식, 부동산 이런 걸로 한탕하면 되는데 뭐 직장은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곤란해지니까 반대로 대량 해고는 못하고 조용한 해고로 반박한대요. 조용히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권고 사직은 하지 않고 교묘하게 자리 찾아가, 못 찾으면 해고야, 계약 종료야, 이런 식으로.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 문화를 싹 다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저성과자나 애사심 없거나 뭐 이렇게 약간 성과를 못 내시는 분들 위주로 해고를 하나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실적 좋은 직원도 이제 자른대요. 구글 메타가 이렇게 자르면 도대체 다른 기업들은 얼마나 심각할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큰 기사들은 안 나오고 있는데, 야, 이렇게 구글 메타가 자르면 돈 많잖아요. 사실 구글 메타 현금 쌓아놓은 거 많거든요, 솔직히. 근데 비용 절감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겠죠. 실적 방어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블룸버그에서는 주간 특집 기사로 이번에 만약에 침체 오면 사무직의 위기라고까지 하더라고요. 화이트 칼라한테 위기가 온다. 왜냐면 이미 코로나 때 뭐 레저나 접객, 특히 항공사나 뭐 이런 쪽에 서비스직 분들은 많이 이미 구조조정되고 위기를 맞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최대 수혜본 업종이 이제 화이트 칼라, 사무직, 뭐 IT 개발자분들, 뭐 금융, 운송 이런 쪽에 최대 수혜를 받은 업종, 엄청나게 붐이 일어서 10년치 채용을 미리 당겨받은 듯한 이런 채용 붐을 일으킨 분야가 오히려 이번 침체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다, 이런 경고까지 해서 좀 섬뜩해서 가져와봤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해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위기를 먼저 반영해서인지 구글, 알파벳은 이번 주에 52주 신저가를 뚫었습니다. 이게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최근 1년 주가를 뚫고 내려갔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심리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1년 초 주가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다 21년 초 주가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도 S&P 500도 21년 초로 돌아가고 나스닥, 다우도 다 21년 초. 더 심각한 애들은 20년까지 돌아가고요. 잘 버티는 애들조차도 알파벳 정도나 되는 빅테크조차도 21년 초로 1년 전 주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30% 하락 돌파 중이고요. 천하의 구글인데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구글 진짜 많이 올랐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빠지는 폭이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메타는 더 심각합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가지고 있는 메타는 코로나 전 저점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에. 52주 신저가는 물론이고 코로나 저점에 고점 대비 60% 폭락. 정말 바닥에 모르고 내려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좀 심각하니까 하다 못하니까 이제 구조조정 10% 이런 식으로 해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해고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충원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신규 채용을 안 한다 그랬는데 이제 해고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라 넘어났고, 메타 60% 빠지고 알파벳도 30%, 마소 같은 주식도 3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40% 가까이 내려가고 있고요.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주목받았던 유망 성장주인데 적자 기업들. 제가 적자 기업들 조심하자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이 한 기관에서 적자 기업으로 걱정되는 기업들 15개를 골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버, 위워크, 텔라닥, 리비안, 스냅 이런 기업들 쭉 있는데 이 기업들을 떠나서 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기업들이 유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갈되니까 지금 돈줄이 말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특히나 말씀드린 이유가 약한 고리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쭉 구독자분들하고 정리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저도 한번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한 고리들, 우려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특히 적자 기업들,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도 특집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콕 집어서 중국의 전기차 혹은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지금 잘 팔리는 걸로 눈석임하고 있지만 잘 팔릴수록 적자가 커지는 수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한순간에 훅 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샤오펑, 리오토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 매출 2배씩 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만큼 손실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 기업들이 위험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투자금이 말라가는데 제대로 전기차를 안 내놓거나 뭔가 수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말에 따르면 게임은 끝난 것 되게 경고를 했죠. 그래서 적자 기업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므로 특히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인 포드조차도 이번 주에 비용이 너무 커지고 있다라면서 수십 년 최대폭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포드조차도 천하의 포드조차도 물론 포드, GM 이런 기업들도 부채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현금이 없이 손실만 키우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분도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적자 기업이 있는데 물론 유망하지만 단기간 앞으로 한 1년 내에 흑자 전환이 어렵다. 혹은 손실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유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보면 진짜 딱 떠올랐던 게 이 닷컴 버블 때 트리거가 이거였거든요. 물론 역사는 똑같이 반복은 안 되는데 베런즈라고 하는 경제지에서 이 특집 기사를 내면서 되게 증시가 휘청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00년 3월 20일 날 경제지 베런즈가 여기 현금을 불태우는 기업들이라면서 50여 개의 기업들 리스트를 내놓고 그때 이후로 증시가 휘청이기 시작하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때 아마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려 20년 전만 해도 아마존이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닷컴 버블 때 진짜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위기가 신생 기업들한테 올 수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얘기도 실제로 했거든요. 걱정된다고. 이제는 아마존이 우량 기업이 됐지만 근데 그때 아마존조차도 10개월치 현금이 남아있었대요. 참고로 닷컴 버블 때 아마존도 9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그런 위치는 아니고 초우량주가 됐지만 신생 기업들 박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리스트를 내면서 향후 1년 내에 현금 소진이 다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50개가 넘는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이후부터 증시가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 번쩍 드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네 하면서 주가 하락에 촉진제가 됐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지금하고 비슷하게 적자인데 연준이 2000년 3월 21일 그때부터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 5월에 빅 스텝 단행하면서 금리 인상 후반부 도달하니까 버티던 나스닥이 폭락하기 시작했던 게 하필 또 금리 인상 후반부와 현금 소진 기업들 리스트가 나왔을 때 그래서 특히 적자 기업들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가져왔고 물론 닷컴버블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증시가 조금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염두는 둬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좀 또 인상 깊었던 기사가 캐시우드 성장주 투자의 대가이자 코로나 이 폭발적인 성장주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이자 선봉장이었던 캐시우드라는 펀드 매니저가 처음으로 대표 ETF 중에 2개에서 물러나기로 했죠. 그래서 보면서 이게 투자자들 압박이 있었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크 시리즈라는 ETF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거 말고 따로 운용하는 펀드가 있어요. 이스라엘 펀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크 시리즈는 운용을 캐시우드가 계속 하는데 여기 뒤에서는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압박을 받고 물러나는구나. 한때 이 코로나 사이클의 시대를 풍미했던 분인데 이제 압박을 받고 뒤로 밀려나는 거 아니냐. 또 아크도 또 물려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위기론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도 참고로 적자 기업들을 많이 투자해놨죠. 대부분 적자 기업입니다. 거의 다 80% 이상이. 그래서 조금 뭐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특히 유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이거는 살짝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이클에서 엄청난 돈이 몰려간 곳이 스펙입니다. 스펙이라 그래서 정규 상장이 아니라 우회 상장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스펙인데요. 그 스펙을 주도했던 인물이 요 인물입니다. 팔라다피티아라는 인물인데 일명 스펙킹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정식 상장 안 하고 우회 상장으로 돈이 다 몰려가는 겁니다. 빨리빨리 상장해 주니까. 이 사람이 주도했던 게 우주기업 버진갤럭틱, 핀테크 기업 소파이, 부동산 기업 오픈도어 같은 스펙주의 열풍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투자 받아가지고 막 상장시키는 거예요. 우회 상장. 근데 이제 이 사람조차도 돈이 말라가고 힘드니까 두 곳은 접고 그나마도 받았던 돈도 다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유동성 말라가는 신호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죠. 특히 테크 쪽에서. 그래서 이게 폐업한, 상장 폐지, 접은 스펙주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안에 투자금 받아서 상장 못하면 무조건 돈 돌려주고 해체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2년 안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니까 지금 다시 고객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인상 깊더라고요. 2020년, 21년에는 이런 게 열풍이었거든요. 상장주, 공모주 투자하는 거. 근데 이제 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 이것도 이번 주에 하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개별 기업명을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유명했던 스타트업들도 돈줄 말라가지고 막 위기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용했던 어떤 스타트업이 전원 공고사직하고 문 닫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같은 시기에 국내 스타트업한테 들어왔던 돈이 4조 원에 육박했는데 1.6조 원이니까 거의 3, 4분의 1 토막 났네요. 뭐 실리콘밸리는 당연한 거고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돈줄이 마르고 있고, 그래서 강남의 테헤란로, 역삼대로의 빌딩 숲에 이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제는 임대료, 임차료, 사무실 돈 낼 비용이 쪼달리니까 이제 뒷골목으로 들어간답니다. 이제 강남 대로가 메인인데 여기 비싸잖아요, 임차료. 그래도 직원들 복지도 있고 투자 받기도 좋으니까 여기 메인을 선호하는데 1년 안에 다 강남 벗어나서 사실상 쫓겨나는 거죠. 돈이 부족하니까. 이래서 또 참 문제가 될 수 있다. 좀 보면서 야, 어디서 또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겠다, 이런 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금리 인상기에. 그렇게 해서 한국 얘기지만 한번 가져와 봤고, 전 또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가, 혹시 메타버스 토지 거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양심 고백하면 저 이거 참여해봤습니다. 제가 남한테 뭐라 그럴 처지가 아닌 게, 여기 기사 제목 보세요. 가상토지입니다. 가상토지. 내 집 마련 꿈 이뤄줄 힙한 토종 가상 부동산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작년에 우후죽순 생겼던 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지인분들이 막 하시길래 저도 그냥 여기 구글 지도에 선 그어놓고 여기 제가 사면은 제 거래요. 근데 그 어디에도 제 거라는 표시는 없죠. 그냥 그렇게 부동산도 열풍이고 하니까, 메타버스 열풍이니까 뭐에 씌였었나 봐요. 지금 작년 고점 대비 거래량이 98% 하락했대요. 세상에.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죠. 야, 제가 특정 기업명을 말씀드리는 없는데, 이런 거 내가 현실에서는 이 부동산을 못 샀지만 내가 가상 메타버스에서만큼은 내가 이 땅을 선점하겠다 이러면서, 한 번씩 안 해보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또 제 지인분들은 그래도 하나씩 다 해보시던데 어떻게 저만 또 욕망에 몽키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성 차원에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완전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테크 기업들, 물론 뭐 다른 어디서 약한 고리가 더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월가에서도 테크 기업들의 위험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최고치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투자 많이 받았던 적자, 성장, 막 유망한 기업, 꿈만 가지고 돈 받았던 기업들한테서 약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분야도 유망하죠. 장기적으로 유망하지만 지금은 돈이 말라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2주 전에가 비트코인 화폐 실험 1주년이 되는 기간이었더라고요. 9월 중순이. 기억나시나요? 비트코인 국가로 만들겠다 하면서 엘살바도르라는 국가가 나라의 화폐로 채택하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시티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게 1년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장기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1년 지난 경과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거의 없고요. 지금 건설도 중단됐고, 벽에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비트코인 강요하지 마라, 쓰지 않겠다라는 막 항의성 글도 적어놓을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정부 손실도 그렇고, 비트코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던 이 화산, 이때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 했거든요. 여기 와라, 투자해라, 돈 벌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지금 건설 중단이고
오죽하면 지금 아직도 빽빽한 정글 상태로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설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말만 했다는 거죠. 말만. 그냥 비전 발표만. 그 로이터에서 보도했는데 이 지역에서 중장비나 건설 노동자, 건축 자재 따위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시가. 나중에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국제적인 송금 수단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 혁명이다 했는데 막상 2%도 안 쓴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대단하게 이 엘살바도르가 언제 샀고 평가액은 얼마고 얼마 손실 받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야,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엘살바도르 국가의 비트코인 평균 단가가 45,000달러인데 지금 19,000달러거든요. 여기거든요. 그래서 평가손이 57%, 50% 이상 박살난 겁니다. 1년 만에. 와, 이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제 빚 갚아야 되는데 내년 내후년 만기 도래할 텐데 어떻게 빚을 갚을지 이것도 또 하나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국가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막 작년 유동성 파티 때 엄청난 투자금 받았던 기업이나 국가나 어떤 산업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특집 기사 나와서 제가 닷컴 버블 때도 이게 트리거였는데 이게 역사 반복되기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의견 공유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현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기업 특히 좀 같이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 원 이상 거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 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 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